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전에 저도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 지인들한테 안부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직장 입사 시점부터 은퇴 또는 다른 기회를 만들 준비를 하라입니다. (20대) 직장을 들어가든 30대 직장을 들어가든 일단은 직장의 입사 시점부터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퇴를 한 시점부터 또 다른 삶이 시작되겠죠. 그걸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직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없어서 명퇴로 잘리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이 비리를 저리거나 그래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 관리자로서 책임 때문에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경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유형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 전화를 한 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 그룹의 글로벌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 2006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지점장으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본사에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거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뉴욕에서 지점장하고 있을 때 삼겹살집을 하셨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여자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저보고 식당을 인수해야 된다. 할 생각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죠. 네.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제가 직원들하고 회식을 할 때 폭탄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답니다. 이거 파실 때 저한테 파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지금 저는 도저히 그럴 입장이 아니죠. 저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고 글로벌 마케팅 팀장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가 엄청 그 당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회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라면도 못 끓이는 제가 무슨 식당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불성설이었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라면도 못 끓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회사에서 마케팅 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좀 있으면 이제 임원들 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부장으로도 가고 전무로도 될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사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보냈죠. 모셔드리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긴히 말씀드릴 게 있다고. 지금 봉급생활 해봤자 얼마나 벌겠냐고. 그러면서
그 사장님 댁으로 저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댁에 가서 자세하게 이분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돈을 과연 그동안에 얼마를 벌었고 그 번 돈으로 벤츠가 2대니 그 다음에 아파트를 1년에 한 채씩 샀느니 하는 것을 전부 다 증거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 좋은 기회를 왜 안 잡느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지만 지금 지점장님은 인상도 좋고 그 다음에 잘하실 것 같아서 지점장님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그럴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를 하고 이제 또 일주일 후에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예,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삼겹살 집의 이제 매출 분석이랑 모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이익 구조가 되게 좋습니다. 수익률이 되게 좋고, 그러니까 넷 프로핏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하는 용돈 가지고 일단은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 준비의 일환으로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기러기 아빠 한국에서 이제 일하는 기러기 아빠였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랑 아이들은 이제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이제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아까우니까 일단은 매수를 한 다음에 집사람한테 하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머리를 썼죠. 잔머리를 써서 이제 계약금을 주게 됩니다. 계약금을 주게 되고 나서 이제 계약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게 말이 되느냐? 여태까지 가정주부로만 있던 사람이 식당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금방 망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계약을 취소시켜라.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이렇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생각을 또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계약금을 줬고 또 와이프는 못한다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저도 기러기 아빠가 이제 우리 회사에 3명이 있었습니다. 저랑 그 다음에 동경에 이제 가족들이 나와 있는 동경 기러기, 그 다음에 그 당시 메릴랜드에 또 가족을 유학을 보낸 또 메릴랜드 기러기 3명이서 있었고 그 3명이서 이제 기러기 아빠니까 많이 자주 어울리게 됐죠. 자주 어울리게 되고 그다음 외롭고 뭐 시간이 같이 남으니까 이제 같이 술집에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이제 술 마시고 들어오고 특히 주말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주말에는 특히 다들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하니까 그 기러기 아빠들은 특히 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술이나 먹고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동경 기러기 그 친구는 저보다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5년 정도 먼저 한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 그런 입장에서 선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그 일본에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거의 한 달에 600~700만 원씩 그 엔화로 바꿔서 송금을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장 월급 가지고 그렇게 보내준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도 부장 월급으로 뉴욕에 있는 가족들 생활비로다가 4,000불, 5,000불씩을 보내줘야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4, 500만 원, 많게는 뭐 550만 원 이렇게 보내줘야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근데 그 당시 그 친구 동경기록이 5년 동안 하면서 그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부자였었는데 아파트들을 계속 하나씩 팔게 된 거죠. 왜냐하면 봉급으로 부족하니까 양집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또 일본에서 써야 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집이 세 채 있었는데 두 채를 다 팔고 한 채 남은 것도 전세를 다 빼서 실제로 이제 남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큰 어떤 위기감이 올 때였었죠,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을 듣고 그만둬야 되나 사직서를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참 그럼 이 기회에 생각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뭐 방법 없네, 내가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있다 해보다 안 되면 또 들어와서 뭐 취직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근데 사직서를 냈더니 이제 지금 한국대 교수님으로 계신 이제 저희 그 당시 전무님이죠. 전무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미친놈 이거 너같이 스펙 좋고 MBA 졸업자에다가 기껏 회사에서 수많은 돈 들여가지고 글로벌 인재로 키워놨더니 그만둔다고, 그것도 뭐 스카우트해서 다른 회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식당을 한다고, 삼겹살집을 한다고 나가냐고 그러면서 막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도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였었죠. 그리고 그런 겁니다. 너 대표님한테 내가 어떻게 너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냐, 보고를 드리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냥 취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셨죠. 주위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반대했고, 와이프는 이혼하자 그러고, 직장에서는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딴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그 successful 진,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유전자, 성공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나는 가진 놈이라고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일단 해보자. 그리고 또 저희 그 생활 철학이 to do is to입니다. 일단 keep thinking을 하다가 하고 그 다음에 해보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직 처리가 됐고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식당에 대한 어떤 운영 노하우, 그 다음에 레시피를 다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삼겹살집이 잘 됐었지만 제가 인수하고 나서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손님들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주인이 궁금하기도 하고, 누굴까, 뭐 전문가일까 아닐까, 그런 말들이 이제 회자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어디 대기업 출신이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제 소문들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많이 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말들이 많았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메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단순하게 한 5가지, 6가지밖에 없습니다. 삼겹살, 곱창, 그 다음에 냉면, 이런 정도, 완전히 삼겹살 전문점이었죠. 근데 그런 상태로는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냐면, 중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환경에 맞게
저희가 이제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차피 제가 뭐 마케팅 전문이고 경영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도 이게 메뉴죠. 메뉴도 이제 다양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사람과 손님들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거의 다였었죠. 90%는 한국 사람, 10% 일본 사람. 그 이외에 중국 사람이나 백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객층으로 갖고 가기에는 제가 볼 땐 고잉 컨선, 즉 이 식당이 계속 유지돼서는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양화된, 특히 중국 사람들은 한 가지 메뉴, 특히 삼겹살이나 이런 한 가지 메뉴로는 만족을 못 시킵니다. 꼭 여러 가지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뷔페집이 잘 되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하게 되면 시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껍데기를 돼지 껍데기나 막창이나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대상으로 한 특히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고객들은 소고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갈비, LA 갈비, 그 다음에 소 불고기 등, 그 다음에 비프텅, 이러한 중국 사람, 중국인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뉴에 넣어서 결국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손님이 일단 많고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옐프 같은 데서 이제 옐프나 인스타그램에 손님들이 리뷰를 올리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옐프나 아니면은 뉴욕 타임즈나 아니면 미쉐린 가이드에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선정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제 그런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이제 암행을 하게 오죠.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이제 암행해서 와서 이제 몇 번씩 먹어보고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경우는 이제 줄 서고 막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옐프에서 맛집으로 선정돼 있는, 선정하였다는 이제 레터를 보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더 있다가 이제 미쉐린 가이드의 비고메 맛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고메 맛집은 그 스타는 아닙니다. 미쉐린 스타는 이제 1인분에 뭐 300불, 500불, 뭐 200불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싸게 받으면서 이제 맛있는 그런 게 이제 미쉐린 스타 식당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5불, 50불 선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 가성비가 좋은 집, 이런 거를 이제 비구매 맛집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자꾸 더 늘었죠. 그런 상태에서 또 한 1년이 지났나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매년 그 미쉐린 가이드의 선정, 매년 이제 리뉴해 갖고 선정되었다는 그런 선정 그 레터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근데 미쉐린 가이드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그러니까 1년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맛이나 그 다음에 인기도가 유지가 안 되면 바로 거기서 자릅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한번 받게 됩니다. 즉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가 두세 번에 걸쳐서 여기 맛 칼럼니스트가 왔었다. 근데 너무 맛있고 친절하고 그래서 뉴욕 타임즈 맛 칼럼에 기사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진 기자가 갈 거니까 사진을 찍게 허락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나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과연 그 뉴욕 타임즈 폭발력은 미쉐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매일 줄 서고 그랬었죠.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우연한 기회에 그 창업을 한 계기가 되는 거죠. 창업을 한 계기가 되지만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데 결국은 직장을 들어간 순간부터 그만둬야 되고 그러려면 직장 들어가면서 그만둘 준비나 은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변화하는 세계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은퇴 준비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 준비,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공부도 하고 유튜브에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읽은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그런 잡지에서 읽은 그런 기사와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은퇴 준비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나오는 기사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6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어떤 연구 결과를 냈냐면 미국에서 100만 장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600명의 100만 장자들이 가지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주제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spend below your means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봉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봉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밀리언너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겁니다. 전략해서 일종의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백만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 상식적인 것이죠. 실제로 제가 한 달에 1년에 2억씩 벌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억 원을 다 쓰게 되거나 아니면 80%지 90% 다 쓰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흥청망청 써서 마이너스가 나거나 그러면 백만장자의 길로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find a side hustle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 그 직장 이외에 세컨잡이나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거기서 기회를 찾아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찾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기회를 찾은 것에서 결국은 자기가 세 번째 become self-employed. 그게 무엇이냐면 저처럼 결국은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이나 전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밀리언너가 될 수가 없고 근데 실제로 밀리언너가 된다는 이런 밀리언너들의 어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결국은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은퇴 준비거든요. 밀리언너가 돼야만이 은퇴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은퇴에 필요한 자금이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은퇴에 필요한 자금이 약 10억 정도가 하이어 랭킹이고 적은 사람들이 4억에서 5억 정도를 말합니다. 결국은 10억이라는 것은 결국 밀리언너거든요.
밀려내가 되지 않고서는 은퇴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살부터 결국은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밀려내가 되지 않으면 은퇴 준비는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나와서 실제로 은퇴 준비는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35살 과장 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이런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제 친구 중에 친구의 형이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저처럼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그 당시에 20억을 벌어서 이제 한국으로 갖고 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자가 7%, 8%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이자로 놓고 그 돈으로 다 생활비, 그 다음에 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만큼 이자만 가지고도 사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부럽구나. 나도 저렇게 20억은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꿈이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꿈이었었고, 뭐 한국에서 대기업 부장이 돼봤자 봉급 세후에 나오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뭐 벤츠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집을 마구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저는 은퇴 준비는 성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백만장자 대회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들어섰고 백만장자라는 게 물론 이제 뭐 10억도 사실 백만장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뭐 한국의 아파트 한 채는 강남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는 약 1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 주거하는 아파트 10억을 가지고 은퇴 준비를 성공적으로 다 마쳤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또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 돈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퇴 준비는 맞지 않습니다. 다 그 정도 가지고는 훨씬 부족하게 되죠. 근데 지금 저희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뭐 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밀리언웨어 저런 것처럼 이제 저희 사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꿈꾸는 은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달에 물론 식당을 그만두고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한 달에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한국 그 원화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빌딩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빌딩을 사서 결국 임대 수입으로 수익성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게는 목표는 이제 만불, 약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게 1000만 원이 이제 목표고 그런 정도의 빌딩을 사서 이제 수익성 부동산으로 계속 이제 여유 있는 그 은퇴 후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그 은퇴 준비 관련해서 각종 책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수익성 부동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 정보와 지식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은퇴 준비는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저의 어떤 사직 및 창업 스토리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떻게 실제로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 마케팅 믹스, 그러니까 4P라고 그러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5P라고 그럽니다. Price, Product, 그다음에 Place, Promo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뜨는 게 이제 People이죠. 그 5P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제가 성공적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그 메뉴 하나를 만들 때 어떤 전략으로 그 5 믹스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각 메뉴들을 성공시켰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